자, 투데이 하대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전략이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취지가 무색하게 대한항공 자사 배불리기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자사 독점적인 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송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시점을 2년 뒤인 2024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31일 그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 전략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먼저 이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통합이 진행되게 된 계기부터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님. 예, 정부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업 구조 재편으로 기간 산업을 보호하려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가장 큰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재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난항을 겪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한 결과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시도하겠다라는 결론을 냈다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공적 자금 8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예.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이대로 가면 국적항공사가 공멸한다면서 국내 항공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초에 정부와 그 한국산업은행이 주도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방향, 그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예, 큰 틀에서 보면은요, 세계 7위권의 통합 FSC, 그러니까는 세계 7위권의 통합 대형 항공사를 출범시키고 동북아 최대의 통합 LCC, 저비용 항공사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전문 항공정비 MRO 통합 법인을 출범시켜서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자산 규모가 무려 40조 원, 연매출 19조 6천억 원, 항공기만 259대, 저비용 항공까지 합치면 315대, 그리고 국제여객 수송 인원이 세계 10위,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도 62.5%, 여객 화물 운송 규모도 세계 7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공업의 구조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합병을 통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을 통해서 항공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을 하고자 했던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하나의 대형 항공사를 키우는 체계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7위권의 통합 대형 항공사를 출범시켜서 중복되거나 저수익 노선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정비비나 조업비 등 운영비도 절감을 해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기 정비, 부품 수주, 훈련 등을 담당하는 항공정비 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해외 외주 정비를 내수로 전환하면 국부 유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준비할 게 있는데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인 슬롯 점유율을 확대해서 주요 해외 항공사와의 조인트 벤처를 확대하고 신규 노선도 개발하고 해외 환승 수요를 유치해서 인천공항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그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그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아까 말씀하셨죠?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공적 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대한항공은 항공 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온라인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하고 그 산업은행은 양사가 빨리 통합이 돼서 구조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말씀 나온 것처럼 2024년에나 통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자사 독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당장의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후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MRO 사업은 별도 법인이 아닌 자기네 내부 회사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완료하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밝혔어요. 대한항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합 기일을 미루고 있는 겁니까? 뭐 당장에 이제 두 회사가 통합이 되면 회계장부나 전산을 통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우대 제도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 동맹체라고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합병으로 생긴 국내 항공기의 76.46%, 즉 315대에 달하는 정비 물량을 미천 삼아서 별도의 전문적인 MRO 통합 법인을 대한항공이 설립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이 MRO 사업 자가 정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는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침과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정부의 항공업 구조 재편 그리고 MRO 산업 육성과 이제 전면 배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사례를 들면 2019년도 국내 항공사의 정비에 대한 분야별 정비 비용과 해외 의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총 정비비 2조 84억 원 중에 무려 57%인 1조 1253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정비도 총 정비비가 2,420억 원인데 그중에 36%가 유출되고요. 그리고 각 항공사가 자가 정비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외 의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항공사들이 수십 년간 직접 MRO 사업을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항공기 제조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MRO 전문 통합법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정비 중심의 이런 독점적인 구조가 낳는 또 다른 문제는 경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서비스를 당연히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항공기 운항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정비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항공 MRO 전문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MRO 사업의 자가 정비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독점적인 운영 방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안전의 기본이 되는 MRO와 조종사 교육은 모든 항공사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받아야 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산업은행은 공익성을 띤 별도의 전문 MRO 법인이 대한항공의 이번에 통합 전략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 8천억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한진 칼에다가 부과한 7대 이제 의무가 있는데 예. 경영평가위원회나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회이사나 감사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한항공을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또 퇴색이 되면은 나중에는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당장의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예.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대한항공 저희가 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